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는데요. 좀 마음이 안 좋은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도 파월 의장이죠.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했고요. 테슬라와 더불어 다른 전통 자동차 업체의 강세도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종목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분기 손실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반도체 종목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요즘 흔들리는 시장 이겨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고 지나간 방송 화면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8, 증시9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 좀 혼조 마감했죠? 좀 들어볼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7% 상승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외에 뭐 다우나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2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시사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고용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제 조금 긴축적이더라도 이게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이유에서 지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5월 상품 무역 적자가 좀 감소를 했는데 이 상품 무역 적자 감소한 데에는 이제 유가가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수입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그 적자 폭이 좀 줄어든 데에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유가들이 뭐 WTI나 브렌트유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가 감산 이후에 이제 미국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는 좀 이제 상반되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되는 이제 미국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에 좀 더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면서 관망세가 좀 이어진 점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관련되는 지출 관련되는 주가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PCE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어떻게 나올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진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제롬 파월 의장은 사실은 추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하면서 시장을 좀 잠재우고 싶고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좀 누그러뜨리고 싶은데 시장이 말을 지금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지수 전체를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걸 살짝 억누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지금 과열되는 와중에도 이런 조정의 지금 흐름이 보이고 있고 한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눌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을 구성을 하셔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표들은 주식시장에서 좀 상반된 지표들을 계속 서로 맞물려서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볼캠프, 베어캠프 서로 지금 곰하고 황소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곰들이 계속적으로 저온 이런 시장이 됐고요. 자, AI 쪽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AMD 어제는 주가 좀 내렸습니다. 중국 관련돼 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죠?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 AI 반도체 수출을 좀 더 규제하겠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AMD 같은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와중에 이제 그동안은 원래 작년에도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내놨는데 엔비디아와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수출용 반도체를 따로 만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좀 막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좀 더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애플이 또 연속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제 또 시가총액이 이제 3조가 눈앞에 있다고 3조 달러가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4천조에 가까운 금액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는 오히려 4조 달러를 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자, 테슬라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전 세계에서 판매 대수가 44만 대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만 15만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테슬라가 이제 하방 압력을 가했던 거에서 좀 이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대신 이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지금 이 테슬라 이외에도 비아디 이런 자체 중국 시장 내에서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조금은 점유율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델타 항공도 급등세를 보여줬죠.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여행이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된 점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에어비앤비까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좀 더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고 이후에 좀 더 엔비디아와 협업을 맺은 이후에 좀 매수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지면서 이 생성형 AI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에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왔던 소식인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메모리 업계가 바닥을 통과했다. 이제 뭐 업계 이제 수급 균형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슈에 지금 시간 내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쪽에서는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건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항공주가 상당히 좋거든요. 미국도 뭐 델타가 이틀 연속 계속 올라가고 회사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인들 특히 말이죠. 돈을 더 쓸 거라고 보세요. 이제 통장에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소비 지표나 이런 심리 지수, 어제 나온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돈을 좀 더 쓸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일본 여행에 늘어난다든지 뭐 동남아 쪽으로도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소비 쪽으로는 좀 더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데도 말이죠. 이 작은 돈 있고 큰 돈 있잖아요. 우리 큰 돈을 쓸 때는 이제 빅티켓 아이템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고 자동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테슬라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통 자동차 업체들도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보니까 GM도 1.9%, 포드도 2.6%, 토요타 모터도 뭐 한 2%가량. 우리나라도 뭐 계속적으로 최근에 자동차 업종 주가들이 좋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뭐 여행 가고 사실은 뭐 크루즈 타고 이런 건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얼마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할 수 있을 텐데 자동차를 사는 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그래도 이 지금 자동차 수요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차 이슈가 계속 나와주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까지 들어봤고 이제 코인 시장으로 좀 가봐야죠. 코인 시장 업데이트 좀 할까요? 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 구간대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대로 오늘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4천만 원대 구간에서 저항받는 거를 지금 좀 더 올려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금 횡보하는 흐름 저항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알트코인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12,333개 추가 매수하면서 지금 총 보유량이 이제 152,333개, 이제 하나로 치면은 거의 6조 되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플은 반대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상승과 반대로. 이런 흐름이 지난 3월과 5월, 물론 그때만큼의 폭과는 다르지만은, 이 폭대와는 다르지만은, 지금 그때와의 흐름이 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바이백 이슈와는 좀 연관이 없다.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이슈에 오늘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제, 이 리플 CTO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더드림 에센시 정혜성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럼 관심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관심 종목을 봤을 때 코인에서 뭐가 좀 제일 관심 있는 코인입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요. 사실 다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들은 조금 살짝 조심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드포크 계열, 뭐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더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자주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어젯밤 최근 이제 비트코인 캐시만 하더라도 1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거의 2배 가량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좀 이제 하락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락 추세를 이제 좀 벗어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좀 하드포크 계열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혜성 전문가와 한 요 미장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 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소식들 헤드라인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역대급 실적 온다. 항공주 줄줄이 오름세.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깊게 또 체감을 하고 계신 헤드라인일 것 같아요. 역대급 실적이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 들고 있는 항공주들인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더욱더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항공, 제주항공 모두 오르고 있고 외인과 기관 수급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김시은 팀장님, 오늘 이 헤드라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도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반기에 여행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네. 특히 저희만 못 가나 봐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아, 부럽네요. 네, 저는 4월, 5월에 일본 여행 2번 다녀왔다 보니까 네. 좀 실적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전거래일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 항공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델타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델타항공 CEO가 2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모으고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쪽이 AI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테슬라 이런 쪽만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 슬금슬금 꾸준히 올랐던 종목 중 하나가 항공주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가지고 왔던 델타 항공 차트인데 5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 두 거래일 전 같은 경우에 6%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거야. 우리도 이렇게 많이 가니까 실적 좋아지지 않을까?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뉴스도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작년 12월 이후에 일본 무비자 여행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 증시에 대한 주인공,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자리를 AI라든지 2차 전지 이쪽으로 많이 뺏겼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이 많이 눌림목 현상을 나타냈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 2분기가 항공주의 비성수기이다 보니까 1분기 대비 실적이 안 나올 거야 라는 이런 심리도 나와지고 있고 특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합병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박스권을 그리면서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만큼 주가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도 항공주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항공주를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6월이고 이제 7월 되잖아요. 7월 되면은 우리가
여름 휴가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휴가로 보통 제주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만, 일본 이런 쪽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 4월, 5월 달에 일본 여행을 2번 정도 다녀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엔저 효과 때문인지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죠. 8년 만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만큼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제주도도 보통 여름 휴가로 많이 꼽히고 있는 휴양지이지만 제주도 물가가 너무 미쳤어요. 네. 너무 비쌉니다. 제주도에서 노는 것보다 일본에서 노는 게 더 싸다 보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이 많이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원래는 뭐 먹고 즐기고 테마파크 가는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일본을 쇼핑을 하러 간답니다. 그만큼 일본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다 보니까 3분기 여름 성수기를 앞두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비성수기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까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공주에서 기대하는 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죠. 개별 기업 단이 아니라 업종 전체에서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특히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좌석되고 화물 운임 진행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 보니까 영업이익 단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약 반토막 수준이지만 하지만 LCC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실제로 1분기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실적주로 봐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3개월 전과 최근 그러니까 16일 6월에 나왔던 전망치를 비교를 해보면 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오르고 있고 실제로 항공을 찾는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 예상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대한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예상치가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하반기는 더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상반기에 항공기를 그 수요가 약 500만 명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항공기를 이용하실 분들 예상치가 1,300만 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800만 명의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항공주는 상반기보다 더 깊은 하반기의 실적을 맞이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도 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정말 주변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LCC 그리고 항공주들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행 수요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들도 항공주들을 좀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헤드라인을 봤을 때 저희가 키워드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환율, 유가, 그리고 여행 수요. 네, 항공주를 볼 때 크게 3가지를 보시면 되는 게 이 3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3박자가. 네, 3박자가 굉장히 잘 맞아요. 네. 보통 하나, 2개가 어긋나면 항공주가 좀 부진하기 마련인데 3박자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항공을 보게 됐을 때 환율이라든지 유가 같은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계속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CC 같은 경우가 비행기를 렌탈하고 있다 보니까 그 렌탈비가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때부터 달러가 안정화 흐름 나오게 되면서 렌탈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마진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300원대인데 물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1,300원대를 좀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환율이 고점을 찍었던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내 2번 정도의 인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진행하진 않고 인상과 동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불안감 때문에 달러가 올랐었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래도 지금 종료에 대한 사이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수출이라든지 일본 통화 정책 이런 부분도 조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하반기부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적을 보게 됐을 때 적자 폭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가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반도체 쪽에 대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하반기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기대를 조금 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엔화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양적 완화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환율도 계속해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했을 때 67달러 수준인데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전쟁 이전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안정화가 나오고 있는데 항공주가 그렇게까지 힘을 못 썼던 이유는 아무래도 감산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원래 유가를 결정을 할 때 사우디와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쿵짝이 잘 맞아야 돼요. 네. 아무래도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우디는 감산을 하겠다, 러시아는 방출을 하겠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전쟁 비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전쟁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호국들에게 원유를 팝니다. 원유를 팔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방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수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회복 속도가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조금 더디게 나오면서 항공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항공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면에서도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수요 면에서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유가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고루 맞아 떨어지면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항공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항공주들을 볼 때 사실 대형주와 좀 LCC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워낙에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고 합병 이슈가 있죠. 어느 쪽을 봐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김신 팀장님 어느 쪽 볼까요? 저는 LCC 쪽이 아닐까.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된다면 단연 LCC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이유가 운임 지수가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사실상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이 살아나진 않고 실제로 항공기가 가는 대수가
단거리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혹은 동남아 노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을 보게 됐을 때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을 가게 됐을 때 사실상 거리가 짧아요.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비싼 대한항공, 아시아나 물론 탈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요. 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행비를 조금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LCC를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물론 대한항공도 수혜를 받지만 LCC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간의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 승인이 빨리 안 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LCC 쪽으로의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항공운임이라든지 가격을 보게 됐을 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일본 여행을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스카이스캐너에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금토일 노선을 보게 됐을 때 왕복 40만 원대입니다. 원래 제가 20만 원대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LCC 네. 기준으로. 그런데 40만 원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높은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가니까. 네, 그래도 갑니다. 40만 원을 주고서라도 나는 가겠다. 네. 이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보통 항공을 보게 됐을 때 70%에서 80% 수준만 차도 만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탑승률이 지금 90% 수준. 그러니까 비행기를 한 대 갈 때 굉장히 꽉꽉 채워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탑승객 수용률이 높다 보니까 마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LCC 쪽에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SNS나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특가, 10,000원 할인, 10,000원이면 일본 간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결제를 하려고 보면은 그 가격이 안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통 마케팅 때문에 티켓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티켓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하반기 티켓 가격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찍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항공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0대의 항공기가 있었는데 지금 30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항공기는 부족한데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수주량이 지금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주문을 넣어도 당장 못 받아요. 내년, 내후년쯤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티켓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항공주를 바라봐도 좋은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항공주를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 굉장히 충분히 널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김시은 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대형주보다는 LCC 항공주들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사실 LCC 하면 여러 종목들이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그중에서도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LCC 하면 많지가 않아요, 종목이. 뭐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이렇게 있는데 저는 네. 그중에서 티웨이 항공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무래도 시총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지금 서울 경제를 오기 위해서 홍대 입구를 좀 지나치는데 네. 거기에서 티웨이 항공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은 티웨이 항공이 시드니도 가고 몽골도 가고 그러니까 보통 LCC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노선에 주력해 있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도 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단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조금 더 1년 뒤, 2년 뒤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또 장거리 노선 쪽에 대한 수요도 살아날 것인데 그 점을 보게 됐을 때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에서 장거리를 뛰고 있는 티웨이 항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라서 운수권을 좀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되면서 좀 장거리 노선 중에서 알짜 노선을 뱉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노선들을 티웨이 항공이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두 기업 간의 합병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장거리 노선을 뛸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중 하나가 티웨이 항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노선 탑승률이 90% 수준이다 보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은 몇 거래를 연속적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투신도 단기적으로 팔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투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성이 한번 모으면 계속해서 모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월간으로 봤을 때 계속 투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입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차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티웨이 항공이 일전 박스권 라인대를 그리면서 약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3,000원대에서 3,250원 라인대, 아래 박스권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담아봐도 윗 박스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들을 보게 됐을 때 저는 LCC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LCC를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거리 노선도 안정화가 차츰 되어 가고 있고 주가를 봤을 때도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티웨이 항공. 거기다가 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잘 노려본다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김시은 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 이야기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는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서울경제TV에서 8시 반이면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드리죠.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센티멘탈로 BCNC 합성 쿼츠 하는 데입니다. 쿼츠 수정이죠. 석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쿼츠 하는 데고 펀더멘탈로 세아베 스틸 지주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CNC 먼저 들어가 볼까요? BCNC 이게 원래는 이제 일반 천연 쿼츠를 많이 썼죠. 쿼츠를 해가지고 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포커스 링이라는 걸 천연 쿼츠를 써서 원래는 이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하죠. 원익 QNC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좋죠. 거기가 이제 그거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BCNC는 합성 쿼츠라는 데입니다. 근데 합성 쿼츠는 천연 쿼츠에 비해서 뭐가 좀 다르냐? 볼 때는 훨씬 뭐 50% 정도 더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초고온 상태를 좀 견뎌내는 게 일반 석영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좀 보시자고요. 요 보면 차트를 BCNC는 녹색으로 제가 그려왔고 원익 QNC는 회색으로 했습니다. BCNC는 뭐 벌써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었고 원익 QNC는 연초일에 계속 헤매다가 5월 달 말 들어서 6월 들어서는 이제 겨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원익 QNC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저희도 벌써 2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보니까 BCNC가 제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주가가 아주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SK 하이닉스 보다는 아직 연초 대비해서는 약합니다만은 더 성장성에서 좀 우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원익 QNC도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주가 수익률이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제가 이제 긁어왔습니다. 이제 합성 쿼츠를 소재를 국산화했다.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미국 코닝사로부터 이걸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국산화를 하면 뭐가 좋냐? 마진이 좋아지죠. 마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지금 마진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마진이 영업이익률이요 30%대가 나올 거로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면 뭘 팔아도 영업이익률이 30%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QD9 요거를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드는 합성 쿼츠를 가지고 QD9 플러스 요거를 이제 만들면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QD9 양산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이제 뭐 사용처가 많아지고 이게 왜 좋냐면요. 최근에 이게 낸드 같은 것도 고단화로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그 반도체 공정도 계속 미세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각 과정에서 이런 쿼츠가 많이 쓰이는데 합성 쿼츠는 더 이제 가격 대비 효과가 좋으니까 더 이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는 거고 내년 가면서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데 캐파가 보통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준의 거의 4배 정도 금액으로 치면 한 2천억 원 정도 이 정도의 캐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가면서 이익률 또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냥 매출만 떼어도 사실은 영업 레버리지 그래가지고 뭐 1,000억 하다가 2,000억 하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똑같다고 해도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이익 플러스 마진이 기본적으로 좋아진다니까요. 마진이 훨씬 그 자기들이 만든 인곳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마진이 거기서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 영업 레버리지 이상으로 훨씬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 개선 시 더 좋아질 거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드는 게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한다. AMD에 공급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관련해가지고도 여기다가 갖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 5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시장에 이제 벌써 레이더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눈에 이제 지금 계속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도 5%를 이렇게 올랐어요. 누가 샀나 봤더니 최근에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이 6월 초부터 강력하게 사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벌써 모멘텀이 붙을 것 같다.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 밸류 밴드를 보면 사실은 주가 재평가를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가 재평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상단에 와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가 싼 회사는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 때 절대적인 밸류가 싼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절대적인 밸류가 싼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모멘텀은 있다. 분위기가 괜찮다. 보실 필요가 있죠. 자, 23년 PER로 봤을 때 27.7배입니다. 높습니다. 그죠? 높죠? 저희가 원익 QSE 말씀드릴 때 지금 막 올라와서 이제 9.5배입니다. 9.5배 뭐 부담 없잖아요. 근데 BCNC는 원익 QNC보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모멘텀이 또 살아있고 내년까지도 캐파가 증설되면서 양산 그런 모멘텀이 들어오면 주가가 뭐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그런 요인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목표 주가 계리는 이 회사는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원익 QC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그거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보셔라.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BCNC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식 이제 펀더멘탈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세아베스틸 지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소환을 하느냐. 주식들을 먼저 얘기해놓고 제가 특히 소환을 많이 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펀더멘탈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목을 하시든 말든 펀더멘탈 쪽의 주식은요. 최근에 가치주의 반란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가치주가 지금 반란을 하고 있다니까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 날 누가 또 올려놔요. 누가 또 올려놓고. 여러 가지 뭐 중소형주 모멘텀이 있는 거 따라다니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스타일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세아베스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이제 좀 올라왔고 어제도 많이 올라왔는데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주가 흐름하고 좀 다르죠? 네, 뭔가 이슈가 있는 이유가 있는 주가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제 이익을 미리 프리뷰를 했는데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 같다.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세아베스틸이라고 해서 자동차 향 특수강 여기를 이제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신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장기 포텐셜이 크다. 영어들이 좀 많이 있어서 포텐셜은 잠재력이죠. 잠재력. 그래, 중장기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고요. 슬러거라는 얘기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 텐데 슬러거는 홈런 타자를 슬러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러거, 홈런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좀 들여봤죠. 그럼 보니까 여기 우주항공 이쪽도 뭐 특수광 하는 데니까 그리고 사우디에 가서 무게목 강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음매가 없는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좀 쓰이는 강간이고 최근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5조 6천억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장을 수주했잖아요. 파이프입니다. 플랜트는. 그러니까 파이프에 관련되는 거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회사의 중장기 신산 모멘텀 사우디에서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주가 차트로 봤을 때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기관들이 좀 세게 사들어오고 있죠. 밸류밴드를 보셔도 밸류밴드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출 기미가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쌉니다. PER 봤을 때 세아베스틸 지주 5.2배입니다. 현대제철도 뭐 5.0배지만은 여기는 철근 많이 하는 데죠. 그리고 전기로 이제 고로 하는 데인데 세아베스틸 지주는 특수광, 파이프 이쪽에 많이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목표 주가 36,667원 정도 평균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3%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BCNC, 펀더멘탈로 세아베스틸 지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 철강 쪽에서 한 종목 나왔네요. 자, 반도체 쪽으로는 BCLC, 철강 쪽에서는 세아베스티지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개장 후에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